자, 우리 스피드 개념 정리 첫 번째 개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통계 단원이지 않습니까? 자료의 정리가 바로 이 대단원의 이름인데요. 기본적으로 통계 단원에서 기억해야 될 용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 그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별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별량에 대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죠. 자, 키가 나왔다. 몸무게가 나왔다. 어떤 수학 점수가 나왔다. 그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불러요. 자,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줄기와 잇그림인데요. 말 그대로 얘들아 요거 표 하나 봐봐봐. 여기 줄기와 잇그림이야.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나타낸 줄기와 잇그림인데요. 그냥 별량이 흩어져 있으면 이제 분석하기가 파악하기 힘들지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들죠? 자, 우리가 줄기와 잇그림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냐면 말 그대로 줄기와 잎을 이용하여 자료를 별량을 나타낸 그림을 말합니다. 줄기와 잇그림. 자, 세로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줄기를 쓰고요. 오른쪽에 잎을 씁니다. 자, 저기 나와 있는 숫자들의 의미를 알겠니? 항상 예시가 오른쪽 위쪽이 나와요. 자, 1 짝대기 3은요. 이 세로선을 말하는 거고 원래는 13 단위 회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13 회. 마지막 거 46 회를 의미하는 거라고 됐죠? 자, 주어진 아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들. 자,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줄기는 중복되는 수를 한 번만 쓰죠. 한 번만 쓰니까 13, 13, 14, 17, 18임에도 불구하고 딱 줄기는 1 한 번만 쓰잖아. 그런데 잎은 중복되는 수를 모두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잎의 총개수가 결국 주어진 자료의 총개수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주어진 잇몸 일으키 기록을 한 여기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잎의 총개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줄기와 잇그림의 기본적인 내용들 점검해 주셔야 하고. 그럼 얘들아, 줄기와 잇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정리해 볼까요? 나름 장단점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두면 이제 나중에 도수분포표와 비교하기 좀 편리하거든요. 자, 줄기와 잇그림은 특징상 각 자료의 정확한 값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자면 이런 거 얘들아 봐봐. 자, 윗몸 일으키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만이 한쪽에서 세 번째 학생은 몇 번을 했나요? 이런 구체적인 값을 물어본다면 만이 한쪽에서 세 번째 학생은 42회 이런 식으로 그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줄기와 잇그림의 특징이고요. 그래요. 그냥 나와 있는 그 자료들을 나름 깔끔하게 정리한 거니까 분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일단 단점은 이게 만약 지금 몇 명 안 된 학생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주어진 자료 개수가 많은 거야. 그럼 어차피 잎은 또 일일이 다 나열해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잎을 나열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어. 언제? 자료 개수가 너무 많으면. 뭐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 이러면 한 400명 막 다 쓰기 힘들다는 거죠. 그죠? 자, 수량으로 나타낼 수 없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런 거죠. 아래쪽에 예를 써놨습니다. 혈액형. 그러니까 A형, B형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내가 좋아하는 기호품. 좋아하는 과일, 그럼 수박 몇 명, 사과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줄기와 잇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줄기와 잇그림에서 이제 어떤 걸 줄기로 하고 어떤 걸 잎으로 할지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통해서 구분하고 갑시다. 자, 별량이 두 자리의 수다. 그러면 줄기가 10의 자리 숫자가 되고요. 잎은 1의 자리 숫자가 됩니다. 만약 세 자리수이면 뭐 키가 될 수도 있잖아요. 키를 조사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자리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에 쓰는 걸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 1의 자리 숫자를 잎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자, 또는 소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소수가 나오는 경우라면 자, 줄기가 1의 자리 숫자고요. 숫자 말의 첫째 자리라면 잎은 숫자 말의 첫째 자리 숫자를 써주시면 돼요. 요것들 뭐 또 알아두셔야 또 은근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점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줄기와 잇그림에서 네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야. 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문제는요. 선생님이 일부러 쉬운 문제 안 가져왔고요. 난이도 있는 실제 학교 시험에서 기출이 되었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요 정도의 수준을 알아야 돼라는 걸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주어진 줄기와 잇그림도요. 두 집단을 비교하는 형태네요. 자, 가운데 줄기를 쓰고요. 그죠? 양쪽으로 잎을 표현해서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편하도록 그려놓은 겁니다. 자, 주어진 아이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줄기가 두 개 나와 있네. 그 말은 뭐겠어?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줄기에 쓴 거고요. 나머지 1의 자리 숫자를 잎에 쓴 거니까요. 약속은
기본 어떤 예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어느 반 남학생, 여학생의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의 점수를 조사해 나타낸 거고요. 자, 여학생 중에서 5등한 유나 비교하셔야 되고요. 남학생 중에서 3등한 민혁이. 자, 누가 몇 점이 더 높은지 차례대로 구하라. 어렵지 않아. 여학생 먼저 잘한 쪽에서 5등이겠죠? 자, 갑니다. 잘한 쪽이면 아래쪽에서 보셔야죠. 그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62점으로 유나의 점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남학생 중에서 민혁이. 자, 잘한 쪽에 3등입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61점이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술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유나가 몇 점? 보십시오. 1점. 어떻다? 높다라고 서술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주어진 거 충분히 분석하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줄기와 이 그림이었고요.